전원주택 D를 찾으실 때 네. 1순위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택 단지에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인입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들 따지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조차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2025년에 유럽에서는 보일러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네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코워크의 생각도 나고 오늘 여기 세종에 내려오다가 또 구독자 한 분이 코워크를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네네. 정말 추워지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난방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이슈가 어쨌든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 줄도 몰랐고 그렇죠. 에너지 가격이 지금 뭐 꺾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추세로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다들 기존에 쓰시던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이대로 괜찮을까? 이 고민 많이 하시고 최근에 이제 전기나 아니면 재생에너지 쪽,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많이들 고민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접근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유지비를 적게 내고 싶다도 중요한데 이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집을 지으면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좀 친환경적인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어떤 질문하신 분도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탄소 얘기 말씀하시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걸 못 맞춰갖고 반도체 잘 만들어도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것 같더라고요. 배제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탄소 배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보일러 이런 것들이 다 퇴출 수순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지금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런 뉴스가 나올 텐데 지금 2025년에 유럽에서는 보일러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아예 보일러 생산 자체를 25년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로 이용한 보일러를 생산 안 하겠다는 뉴스가. 보일러 자체를 25년이면은 진짜로 한 2, 3년이면은 다가오는데 그러면 기존의 가스 보일러를 쓰고 있던 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수순을 밟고 있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촉발이 됐냐면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럽이 좀 더 빠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나면서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 공급 중단하면서 그거를 이제 무기 삼아서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 위기로 이제 유럽에 이렇게 다가오다 보니까 유럽은 이제 촉발이 된 거예요. 이제 안 그래도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보일러 설치 안 하고 이제 전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전기로 이제 지열이나 공기열이나 친환경 시스템을 이용한 이제 시스템으로 냉방 난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하고도 있었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벌써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건물은 이제 그런 신재생 시스템을 적용 안 하면은 인허가가 안 나는 그런 게 벌써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서 영업이익을 남기는 회사라고 맞습니다. 그런 뉴스까지 들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사실 이게 되게 생소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세계가 추세가 그렇게 다 가면 대한민국이 조금 늦더라도 빨리빨리의 또 대명사인 대한민국이 법 규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어서 또 발맞춰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도 조만간 가스 보일러 다 퇴출시켜야 되는 상황이 25년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길게 해서 30년을 잡더라도 10년 안쪽으로는 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충분히 있죠. 지금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조금 빨리 더 국제 정세를 좀 살펴서
이런 부분도 발맞춰서 좀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와서 어떻게 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당하는 건 예. 민간 이제 소비자들 건축주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문제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 이번에 콘덴싱 보일러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짠 지구를 지키는 그 선전처럼 예. 콘덴싱 보일러 놓으니까 1등급으로 바뀌니까 예. 왠지 북극곰 도와주는 것 같고 네네네. 저는 사실 살짝의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유럽에서는 그거조차도 퇴출시키는 상황이라 네, 맞아요. 저 몇 년 안에 또 보일러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제 콘덴싱 보일러는 사실은 이제 유럽에서는 40년 전에 개발됐다고 그러거든요. 아, 되게 오래됐네요. 그리고 우리 근래 한 2, 3년 동안에 이렇게 뭐 조금 유명 보일러 기업에서 뭐 이게 보조금 주니까 뭐 그쵸. 이거 바꿔라 해서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광고가 유럽에서는 10수년 전에 했었대요. 아, 한국이 그만큼 느린 네. 거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제 한국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게 벌써 다른 유럽에서는 퇴출을 하고 이게 퇴출을 한다고 하고 있는 걸 이거 장려금을 주면서 바꾸라고 이제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이렇게 녹스가 많이 나오는 보일러를 그 효율 좋은 걸로 이렇게 바꾸면은 그 당장은 이제 그게 이제 또 어떤 그 환경에는 도움이 되니까. 3등급, 4등급 쓸 때보다야 1등급을 예. 쓰는 게 당연히 좋긴 좋긴, 하는데 예. 보일러가 한번 바꾸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과연 보일러 가지고 계속 이제 난방하는 게 그 추세에 맞을 건가? 그럼 지금 이 얘기를 잠깐 조금 더 들어가면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이제 전원주택지를 찾으실 때 네. 1순위로 찾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택 단지에 아, 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인입이 되냐 안 되냐를 많이들 따지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조차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차라리 도시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히트 펌프를 해서 지열 보일러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나 이런 게 돼 있는 데냐 아니냐가 사실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뭐 있죠. 남향이냐 정남향으로 해서 또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상황이지. 그렇죠. 도시가스는 어차피 이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제 멀리 봐서는 지금 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당장 세종에도 그 택지 이렇게 조성된 곳 중에 이렇게 집을 지을 때 태양광 아니면은 지열을 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안 하면은 인허가가 안 나오는 택지도 지금 벌써 그래요? 많아요. 예. 세종이 좀 그런 건 빠르네요. 네. 근데 아마 이게 뭐 세종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 된 거면 이제 이게 확산이 돼서 결국엔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왜 내 집을 짓는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전 지구적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 이 정도 규제는 저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사실 네. 그린피스에 여러분도 혹시 기부하시나요? 저희 집은 정기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거는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지를 선정하실 때 도시가스를 먼저 보실 게 아니라 네네. 집을 지을 때 우리 집의 난방은 뭘로 할 건지를 최소한 10년을 두고서 여러분들 고민을 해주셔야 될 때가 지금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럴 때 지금 대안이 어떤 보일러들이, 어떤 난방 시스템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해외 사례를 보면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기열 히트 펌프가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있어요. 공기열 히트 펌프. 예, 그 이제 히트 펌프 기술인데 공기에서 에너지를 가져올 거냐, 이제 땅에서 에너지를 가져올 거냐에 따라서 이제 공기열 히트 펌프, 지열 히트 펌프. 또 예를 들면은 우리 집이 근처에 뭐 이렇게 강가랑 있다 그러면은 강에 그 물, 그러니까 수열 그 히트 펌프란 것도 있거든요. 강이나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서 그 열을 사용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순환시키는 뭐 수열 히트 펌프. 어쨌든 히트 펌프 기술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반화돼 있고 이제 검증이 된 상태고,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시스템 중에 가장 이제 효율이 높고 안정화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기열 히트 펌프나 지열 히트 펌프가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에는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이제 주택 신축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면서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십수년 이상 보고 집을 지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제 채널에서 몇 번 이제 100년 주택에 대한 이야기, 과연 그게 맞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짧게 잡는다고 해도 어쨌든 30년은 보고서 사는 맞습니다. 게 네. 맞고 저도 이제 곧 이제 앞에 5자가 붙으긴 할 텐데 지금 저희 집이 이제 5년 됐거든요. 저희 집에 아마 계속 산다고 하면 어쨌든 아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집을 물려받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30년 이상은 제가 더 살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이 유럽처럼 이게 가스보일러 못 쓰게 된다면 지금 저희는 당장 까마득하네요. 지열을 거기다가 또 새로 뚫어서 설치해야 돼? 아니면은 태양광을 막 몇 킬로와트 이상 더 증축을 해야 돼? 뭐 이거에 대한 고민이 당장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국제 정세가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가고 그게 그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어떤 게 그렇죠. 안 되니까 이제 지금 보면 어쨌든 저희가 1도 이상 그거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선을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든 우리가 그 1도 안에서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럼 저희가 쓰는 에너지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라고 보면 주택의 냉난방 시스템에서 쓰는 걸 텐데 그럼 결국은 흐름은 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죠. 싶고요. 그러면 100년 주택을 고민을 할 때 설계 과정에서 골조를 뭐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다들 더 많이 하실 텐데 에너지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라는 걸로 어떻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네요. 이제 골조나 뭐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뭐 단열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분들이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시고 이제 그 이렇게 좋은 제품들을 갖다가 잘 선정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난방하고 냉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냥 당연히 이제 뭐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뭐 에어컨 그냥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벌써 2050년도 아니고 2025년에 보일러 퇴출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50년, 100년 보고 짓는 집에 여전히 남들이 하는 것 같이 그냥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를 적용하는 게 이제 맞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론, 경제계, 그리고 정치 이게 다 같이 나서서 이걸 공론화 시켜갖고 좀 우리도 빨리 여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예. 저는 전에부터 고민했던 게 에너지 제로 하우스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 예. 그래서 외부에서 전기 인입도 없고 네네네. 뭐 기름이나 가스 같은 거 공급 안 받아도 되고 네네네. 그런 단지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코어클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구축하려면 코어클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설명을 줘 보시면 네네네. 이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지금 뭐 코어쿨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는 뭐 그 도시가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집에 별도로 이제 가스 보일러나 기름 보일러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기 기반으로 해서 냉방, 난방, 뭐 급탕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때문에 생긴 어떤 그런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천연가스 공급이 안 된다든가 하더라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 집들은.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조금 더 나아가면은 지금은 이제 그 지열 시스템이란 걸 설치를 하면은 정부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온 이유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기 자동차 사면은 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빨리 우리 친환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보조금을 자꾸 주는데 지열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꾸 보조금을 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유지비가 또 적게 나와야 되니까 전기도 이제 일반 전기로 한전이랑 계약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 누진세 있는 게 아니라 네. 일반 전기, 상업용 전기처럼 네. 누진세 없는 전기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사용량이 너무 많으면 사실은 자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까 50평 정도 기준의 냉난방을 그냥 뭐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제 1년 동안 얼마나 썼는지 이제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월 평균 한 500kW 정도 500kW 발전을 하면은 냉난방을 자립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주택에 우리가 쓰는 그냥 일반 뭐 등 키고 뭐 냉장고 쓰고 이제 이런 것까지 하면은 그게 한 300kW라고 보면은 네. 한 800kW 정도 발전을 하면은 이 50평 주택을 냉방, 난방, 뭐 주택의 뭐 생활 전기 이것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 태양광 발전 시설 그 3kW 올리면은 월 300kW 발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이제 뭐 넉넉하게 예를 들어서 뭐 9kW 정도 올리신다 그러면은 뭐 완전 자립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유지비는 9kW 네. 정도.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요금에서 자립이 되는 거고 이제 실제로 진짜 자립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전기 생산이 이럴 때는 많이 되고 저럴 때는 또 적게 되고 막 그럴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태양광 발전 시설하고 ESS라고 그래가지고 왜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켜 갖고서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실제로 자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없어지고 이제 전기 자동차로 다 바꾸고 있고 그렇죠. 길거리 나가 보면 네, 다 언제 이제- 테슬라가 저렇게 많이 다닐지 몰랐는데 요즘 한번 어디 이동하면은 테슬라 서너 대 이상은 계속 보는 맞습니다.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파님도 아마 차를 새로 사겠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고민 엄청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일단 바꾸면 전기차를 사야 그렇죠, 되겠다는 맞죠. 생각은 예, 무조건 저도 있어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동차가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바꾸게 된 어떤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도. 그러니까 이거 기름을 쓰는 보일러를 쓸 거냐, 아니면은 전기로 이용한 신재생 시스템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할 거냐, 이제 이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신축을 하신다 그러면 좀 그래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전원주택 지으실 때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지어놓고 언제 이 집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그것까지 고려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많이들 그거 생각 안 하고 내 스타일로만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이제 벽체를 트지 못하는 상황이나 어떤 가변적인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다음 분이 부동산에서 매물로 내놔도 와서 보고서 이거 뭐야 독특해서 좋긴 한데 우리 집에는 안 어울려. 내가 쓰기에는 동선이 불편해.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5년 뒤에 법 제도가 바뀌기로 해서 2027년에 우리 3년 뒤에 30년부터는 이제 한국도 가스보일러 못 씁니다. 화석 에너지 쓰는 그런 난방 못 씁니다. 라고 법을 만약에 제정을 해서 3년의 어떤 유예 기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파시려고 내놨어요. 근데 우리 집이 지열로 돼 있고 태양광이 잘 돼 있는 집이야. 네, 이랬을 때랑 네. 아니면 LPG나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집이야. 이러면 똑같은 집인데도 집값이 아무래도 엄청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집값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매도가 그러니까 매매가 그래도 조금 잘 되지 않을까. 아예 필터링해서 그거 있으면은 딱 필터해서 안 보이게 하고 지열이나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 난방하는 데만 딱 매물을 보고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그게 싶어요. 아마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약간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예,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네, 그거 따지는 따지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요.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에너지 관련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열만 사용했을 때랑 지금 코어클의 시스템을 활용을 했을 때랑 어떤 장점이 더 배가가 되는 걸까요? 예. 우선은 이거 항공의 어떤 그 건축 이렇게 특성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문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류식 냉난방을 하다 보니까 공결 히트펌프나 뭐 지열 히트펌프를 주택에 적용했을 때 그 설비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용하기가 그러겠네요. 복잡하지가 않은데 근데 한국은 난방은 또 기본적으로 바닥에 뜨거운 물을 흘려야 되고 일단 등이 뜨끈뜨끈해야 되니까 예, 바닥이 예, 바닥 난방은 기본으로 해야 되고 또 냉방은 냉방대로 또 그 대류 냉방은 또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바닥 난방 하면서 우리가 집 지을 때 거의 보면은 바닥에 뭐 마루를 깔거나 이제 타일이나 이렇게 대리석 까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은 그 한 가지 이제 신재생 시스템의 조금 뭐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자연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와서 증폭시키다 보니까 난방 온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0도에서 55도 내외예요. 근데 그 난방수로 바닥에 흘려가지고 바닥 난방만 해서 난방이 효율적으로 되게 하게 하려니 그게 에너지 한계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걸 대류식으로 하니까 바로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그냥 불어지니까는 이게 난방이 잘 되는데 이제 한국은 어쨌든 바닥 난방을 기본으로 하니까 바닥 난방도 되고 대류 난방까지 같이 되도록 해야 향후에 이제 신재생 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이게 효율이 잘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금 한국에서 코어쿨 시스템을 적용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을 적용하면은 난방 설비는 난방 설비대로 따로 해야 되고 그리고 냉방 설비는 냉방 설비대로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 안 하고 지열이랑 연동했을 때 다른 시스템들도 있거든요. 그냥 펜콜 유닛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설비가 또 이원화되는 거예요. 이제 바닥 난방은 바닥 난방대로 해야 되고 대류 냉방은 대류 냉방대로 또 설비를 따로 해야 되고 하나로 컨트롤이 안 되고 예. 별도 시스템으로 가니까 설비도 이제 두 가지가 되니까 비용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유지 관리하는데도 이제 좀 문제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 난방 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하게 하는 적합한 어떤 실내 제어 시스템이랑 그게 이제 지열 시스템이나 공기열 히트 펌프 이제 공기열 시스템이 조합이 돼야 이게 그 더 중폭이 돼서 그 효과를 이제 좀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지열 시스템 들어가 있을 때보다 저희 그 코어쿨이 적용됐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효율이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또 차이가 나요. 또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옆에 앉아갖고 여러분들께 방영했던 그 대류난방에 대한 장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를 많이도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등지지는 게 더 좋고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어떻게 보면 코어쿨이 좋은 게 하이브리드로 바닥도 되고 또 대류 난방도 같이 되면서 그거를 70대 30, 30대 70 네. 그리고 5대 5 내지는 하나 끄고 하나는 켜고 하나는 또 밑에 거 켜고 위에 끄고 이런 6가지 이상의 그런 모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최적화시켜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암만 썸네일 제목만 보고서 오해하신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러니까 코어쿨 시스템을 한번 알아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거를 한번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들 선택의 폭을 하나 늘리는데 난방 시스템이 이런 친환경 난방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은 충분히 집 지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완주를 좀 전에 갔다 왔거든요. 완주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코어쿨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 건축주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요 뒤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초기 비용 관련된 문제부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과감하게 선택했을 때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비용 세이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편 끝나고 빠른 시일 내에 건축주님 인터뷰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내년에 새로 집 짓고 몇 년 안에 다시 난방 시스템 고치고 냉난방 시스템 바꾸느라고 또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천을 또 그렇게 투자하시는 일이 안 벌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네. 저희는 꼭 저희 시스템을 뭐 하진 않더라도 뭐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뭐 이렇게 좀 오지랖 떨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분이시니까 네. 관련돼서 이제 답변을 성실하게 잘 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시스템 뭐 저희 시스템뿐만 아니고 이제 지열을 하든 뭐 태양광을 하든 뭐를 하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하실 때 뭐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제가 조금 뭐 알고 있는 부분에서 또 설명드릴 수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집을 지을 때 뭐 저는 사실 30년짜리면은 오케이인데 100년도 내다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짧게 지열 보일러가 수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 근데 우리는 아직 정책도 안 온 그 탄소 배출이나 뭐 이게 가스 난방 이제 더 이상 못하게 한다는 유럽의 이야기를 갖고서 지금 이 주제로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열이 그만큼 더 안 되는 수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에 대한 불식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지금 뭐 50년, 100년 얘기하는데 지금 뭐 2, 3년 썼는데 고장났다. 뭐 이런 댓글들도 많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그게 지금 정부에서 지열 시스템 장려를 하면서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공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다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공한 업체가 그 에너지관리공단에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다 이제 그 보고서를 내야 되고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그 시설물을 다 확인하고 그리고 시운전을 해서 뭐 델타 T 값이라든지 이런 걸 다 측정해서 정상적으로 잘 되는지 확인하고 보조금을 그 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열 시스템 자체는 정상적으로 잘 되도록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는 예전에 이제 그 가온파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사실은 제가 몇 번 언급했는데 지열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열 시스템을 우리 집에 넣게 될 때는 지열 시스템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열 시스템을 넣으면서 지열 시스템이 맞는 설비를 해야 되고 그 정상적인 설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효율적인 제어가 되게끔 하는 이제 시스템을 넣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시스템을 계획해서 넣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일은 전혀 생기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지열 전문가가 지열을 세팅을 잘 해놓고 갔음에도 설비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 때문에 지열의 효율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네네네. 어디가 문제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고장이나 하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토탈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문제들을 또 해결할 수 있고 네네네. 그리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쪽에서 지금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고서도 받고 마지막에 나와서 정상 가동되는지 또 체크를 하고 네네네. 이런 관리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우려는 네.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저희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 설치하고 나서 지금 뭐 3년이 넘어도 한 번도 뭐, 네, 뭐 고장 관련해가지고 이제 불편함 겪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코어크는 네.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네, 저희는 원격으로 또 다 관리를 에러 나면 해드리니까. 먼저 전화하신다고. 맞아요. 썸네일 보고 낚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낚인 거 아니고요. 네, 추세가 네, 그렇게 맞습니다.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경각심을 갖고 건축 시장도 에너지 측면으로 바라보시는 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차를 타고 바다로